낭독 독서법.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된 이유. 바닷속 왕궁엔 6명의 인어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바닷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어공주들은 사람이 사는 육지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들은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가 마을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렸던 막내 인어공주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막내 인어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왕자의 배 위에서 왕자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물 위로 올라온 인어공주는 잘생긴 왕자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요하던 바다에 폭풍이 몰려오면서 바다가 날뛰고 배가 흔들렸습니다. 왕자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어공주는 파도를 헤치고 왕자에게 다가가 왕자를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가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왕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밝아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인어공주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한 아가씨가 다가와 왕자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되찾은 왕자는 그 아가씨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어공주가 자신을 구해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어공주는 슬픔에 잠겨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어공주는 매일 왕자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인간이 되어 왕자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결심한 인어공주는 마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녀는 인어공주에게 두 다리를 만들어주는 대신 바닷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두 다리가 생긴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올라가 왕자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걸을 때마다 두 발은 칼에 베이는 듯 아팠지만 인어공주는 매일 왕자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를 만났는데 이웃나라 공주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아가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어공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왕자님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자신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야 했으니까요. 슬피 우는 인어공주에게 언니 인어공주들이 왕자를 칼로 찌르면 다시 인어가 될 수 있다며 칼을 건넸습니다. 칼을 받았지만 차마 사랑하는 왕자님을 죽일 수 없었던 인어공주는 바다에 몸을 던져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데르센 인어공주 이야기. 어릴 적 수없이 되풀이해 읽었던 인어공주 스토리는 너무 슬펐다. 결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왕자는 인어공주를 기억하지 못하나? 왜 이웃나라 공주는 왕자를 자기가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나? 생각하면서 억울함을 느꼈다.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등지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버리고 왕자를 만나러 갔는데 산책이나 하던 이웃나라 공주가 왕자님을 가로채다니. 어떻게 해야 물거품이 되어버린 인어공주를 살려낼까? 아니, 물거품이 되기 전에 왕자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팔지 말고 차라리 머리카락을 팔았다면 머리카락은 잘라내도 다시 자라지 않는가? 실제로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니 인어공주의 언니들은 마녀에게 머리카락을 팔고 단검을 얻어오는 장면이 있었다. 그런데 외모를 포기하든 몸매를 포기하든 사실 이런 가정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마녀가 콕 집어서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요구했으니 그리고 인어공주는 바닷속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자신의 소중한 목소리를 내어주고라도 왕자님을 만나고 싶을 만큼 왕자님을 사랑해버렸으니 더더욱 소용이 없는 가정이다. 인어공주의 목소리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인어공주는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그녀는 다리를 목숨과 맞바꾼 것이다. 인어공주가 두 다리를 얻어 사람이 된 줄 알았으나 목소리와 함께 말을 잃은 그녀는 결국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 사랑하는 왕자를 앞에 두고도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그녀는 왕자에게 여전히 물고기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면 춤추는 인형이었을지도 모른다. 인어공주가 마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주었을 때 이미 왕자와 잘 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이다. 낭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인어공주 이야기의 교훈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학창시절에 배웠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이다. 시에서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는 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부른 순간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 그가 나에게 꽃이 되고 의미가 되려면 먼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꽃이 되려면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준 상대는 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된다.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와 간과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왕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아니 적어도 자신이 왕자를 구했다고 한마디 말이라도 해보려면 적어도 목소리를 팔지 말았어야 했다.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어공주는 왕자와 의미가 되고 꽃이 되기는커녕 하나의 몸짓에 그쳐버렸다. 아무리 인어공주가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참고 춤을 춰본들 왕자에게 그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바닷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인어공주의 목소리, 그건 인어공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팔아버린 인어공주는 결국 자신의 사랑을 왕자에게 표현하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되어 영영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말을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목소리는 자신을 자신으로서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음성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인어공주처럼 자신의 목소리는 내어주고 타인의 목소리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야 한다. 안데르센의 짝사랑의 경험을 담아 지어진 인어공주 이야기는 참 아름답다. 너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한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이 자신다울 수 있을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진짜 사랑일까? 고민은 점점 깊어지지만 결론은 자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낭독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지키고 사랑도 지키자.